여러분, 혹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악용해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몇 년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60대 중국인이 혈우병 치료로 33억 원의 진료비를 발생시키면서도 본인은 10%인 3억 3천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떠안았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온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무려 1,200억 원이나 부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반전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46만 명이며 이 중 중국인이 70만 명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국 등 다른 나라 출신들은 모두 연간 300억 원에서 700억 원대의 건강보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중국인만 적자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중국인만 적자였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중국인들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피부양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중국인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인 조선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로 입국하면서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죠. 극단적인 사례들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앞서 언급한 혈우병 환자 사례 외에도 여러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알려졌습니다. 2020년 한 중국인 남성은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후 간질환 치료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만 9천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다가 한 베트남 남성은 피부양자 혜택으로 1,300만 원 상당의 뇌경색증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일도 있었죠.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습니다.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강력한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을 도입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입국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예외로 두었고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자 등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 상호주의 원칙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나라 국민들도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제도가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제도 개선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시작됐죠. 6개월 체류 조건 때문에 단순히 의료 혜택만을 목적으로 입국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6개월 동안 체류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의료비 절약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발표해온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과 2023년 통계에서 무려 1,217억 원의 오차가 발견됐습니다. 2020년의 경우 기존에 239억 원 적자라고 발표했던 것이 실제로는 365억 원 흑자였고 2023년은 640억 원 적자에서 27억 원 적자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건강보험공단의 해명에 따르면 2020년에는 담당 부서에서 수기로 수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2023년에는 가입자의 국적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틀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이죠.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 오류의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통계가 중국인 건강보험 남용이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는 정책을 만들 때도 이 통계를 참고했고 김미애 의원의 상호주의 법안도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었죠. 물론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 수지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명했지만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머니투데이가 서명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죠. 또한 2024년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9,439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흑자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6개월 체류 조건이 큰 효과를 봤습니다. 단순히 의료 혜택만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중국인들의 해외 출국 자체가 어려웠던 점도 흑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도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통계 오류가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 사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2024년에 1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먼저 정확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1,2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오차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국민 여론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정부기관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을 통해 통계 오류를 방지하겠다고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가 과장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중국인 건강보험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